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희성입니다. 오늘은 살기 좋은 도시 서울 한복판에 임대 수익 좋고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다중주택을 분석합니다. 상도동의 전형적인 서울의 주택단지 내에 있는데 우선 교통 여건을 보면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이 여기 보이고요. 장승배기역도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또 대중교통 시설인 버스 노선, 마을 버스 노선이 잘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교통 여건은 나쁜 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화살표한 물건입니다. 여기 이제 상도동 다중주택인데, 자, 여기 상도동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진입 도로인데, 상당히 도로가 활기차입니다. 또 바로 이 부분에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바로 재래시장 입구죠. 자, 오늘의 물건지가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 바로 진입로입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넓어 보이죠. 10m에서 12m 정도는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 정도만 돼도 좀 주거 환경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도로에서 이제 골목도로입니다. 방금 전에 그 진입했던 그 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끝자락에 있으면 앞에 이 도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또 활용할 수 있어서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은 도착했습니다. 전기 계량기가 14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공용 부분까지 14대인데 13가구가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량기로만 봐도. 보통 경매물건 답사해 보면 이 재활용 또는 쓰레기 적치장이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물은 건물 신축답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이게 확인이 되고요. 1층 부분에 실외기가 이제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 계량기입니다. 가스 계량기도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부분에 보일러실이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시의 건물이고요. 자, 가스 계량기가 한 대가 이렇게 잠겨져 있죠. 201호입니다. 임차인이 지금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 201호 부분은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도 안 한 그런 상태로 봐서는 공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뒤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사유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사유지라고 표시한 거는 경고성이죠. 일종의 이웃 그 주택 임차인들이 여기다 차를 대지 말라 그런 내용이기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 이제 담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 지금 도로 주 도로를 통행을 못합니다. 건물 상태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합니다. 뭐 신축 건물이라 아직 뭐 건물 외벽에 어떤 먼지 하나 때 하나 안 탄 정도. 자, 이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택배함과 동시에 우편함입니다. 우편함 설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해놨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이건 너무 깨끗합니다. 자, CCTV도 지금 가동돼서 내가 CCTV에 지금 촬영이 되고 있네요. 여기 이제 1호, 2호, 이제 3호까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자, 2층 부분은 이제 1호, 2호, 이 부분은 보일러실입니다. 자, 3호. 자, 2층에 이제 4호까지 임대 중에 있고,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 3층도 2층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4층 부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부분은 이제 옥상이 되겠습니다. 주변 상도동 일대에 어떤 주택 전경이 보이면서 또 실외기도 10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옥상도 뭐 재물방수에 또 우레탄 방수를 잘 처리해 놨기 때문에 방수 걱정은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 부분이 401호고, 이거는 주계단이고, 이렇게 402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는 401호, 402호가 그대로 넓은 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도동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물 상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건물 상태 너무 좋죠? 탐나죠? 자, 오늘의 물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까지밖에 질 수 없는, 재개발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요. 2023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1,117만 원에 이제 공시를 했고요. 자, 땅 모양은 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런 땅 모양에 그대로 건물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역, 미음,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쓴 부분은 제시의 부분입니다. 보건경매 정보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19. 아, 큰일 났네요. 119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구조를 해야 되겠네요. 언제 구조를 하냐면 2023년 9월 1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구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 가격을 보니까 최초 매각 가격, 감정 가격이죠. 22억 5,218만 4,804원에 시작해서 이번 회차, 3회차입니다. 64%대인 14억 4,139만 8천 원에 시작되는 물건으로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성대로 11길 29-10 상도동 257-10번지에 소재하는 다중주택입니다. 매각 목록을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제시의 부분이 이 세 부분이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면적은 149평방미터에 45.07평이고 이 토지상에 건물이 지상 4층 건물을 이렇게 신축해서 임대 놓고 있는 상황을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건물 면적은 251.88평방미터, 76.19평. 감정평가한 시점은 2023년 2월 2일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물건이 감정가격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요. 자, 바로 제시의 물건이 있었죠. 기억년 티그 리을 니은 부분이라고 표기했던 부분. 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기억학은 니은 부분,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동영상에서 확인했고요. 또 이 부분도 동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건물 출입구, 캐노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름이나 이제 햇빛 창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편함까지 같이 이제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설치된 부분이 보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옥탑에서 401호, 402호의 캐노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승일이 2021년 12월 23일자. 1년 한 6개월 됐나요? 완전 신축 건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상 4층까지 건물이 신축돼서 임대 중에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확인합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보니까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에 의한 건축법 위반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위반된 내용이 기재가 없습니다. 등기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22년 2월 12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탁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다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5일에 이전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임대 중에 있다가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2023년 1월 17일자 대방생활금고의 근저당권 총액이 12억입니다.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됐는데 청구 금액이 10억 1187만 4,430원이나 되는 아주 큰 금액이 청구돼 있습니다. 또 이 물건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도 들어왔습니다. 일반 채권자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중복경매로 해서 어떤 권리상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 물건에 압류관건이 있는데 동작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가압류도 롯데카트의회 2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방금 설명한 대로 한 건이 대방새마을금고가 설정되어 있고요. 이 물건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2022년 2월 15일자 대방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해당 물건에 있는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그런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등기상 권리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물건에 대해 내부 구조 및 임차 보증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구조는 땅 모양 그대로 아주 잘 나온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 101호, 102호, 103호 3개 호실로 임대 중에 있는 물건인데 임차 보증금을 보니까 101호가 1억 2천만 원, 102호는 미신고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가스, 계량기도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103호는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이 103호는 면적이 좀 작네요. 자, 2층도 볼까요? 보증금이 201호 1억 6천, 202호 1억 5천. 결국에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지금 임대 중에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3층도 2층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면적도 똑같죠. 구조도 똑같고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지금 신고돼 있고요. 4층은 401호, 402호, 401호 1억 2천, 402호 1억에 지금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볼까요? 우리가 임차인 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의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2월 15일자고 이 말소기준 권리의 접수 일자와 이 전입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전부 후순입니다. 전입일자가 전부 늦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이 물건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전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13가구 전부가. 그 중에서는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1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는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최우선 변제금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그런 임차인들이 있는 건물은 명도가 그나마도 수월합니다. 여기 이제 원퍼시한 부분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그런 임차인이 되고,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나와 있는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2021년 5월 10일에서 2023년 2월 22일 사이에 근저당 설정일이 들어가면 바로 오늘의 물건이 2022년 2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을 원해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나머지 두 세대에는 1,000만 원이 초과해서 이 소액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 수도 두 세대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가격 비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우리 가격 비교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격 비교 분석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대 가격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가격, 이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곧바로 이제 우리 물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 우리 물건은 대지가 149평방미터에 45.07평, 건물 면적은 251.88평방미터에 76.19평임을 확인했죠. 최초 매각 가격 22억 5,200, 18만 4,804원이고요. 64%대인 14억 4,139만 8천 원에 시작되는 것을 법원 경매 정보지 내용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 나온 매물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지역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매물대입니다. 자,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도로죠. 자, 매물이 여러 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26억짜리가 있네요. 26억짜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용 승인일이 2021년 12월 13일. 자, 오늘 우리 분석하는 물건하고 같은 해, 같은 달에 사용 승인을 받은 물건인데, 토지 면적 기준에서 6,335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공실 없는 신축 2년차 입지 좋은 다중주택. 자, 우리 물건하고 지금 입지 조건이 거의 비슷한 그런 물건이 지금 26억에 나왔습니다. 내용 연수도 똑같죠. 자, 이 물건은 볼까요? 이건 46억에 나왔네요. 이건 내용 연수가 어떤가요? 2021년 12월 24일자. 오늘 우리 물건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23일인가 그렇죠? 자, 매물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44억. 이 지역에는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30년, 40년 된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사실은 다양한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1996년도만 몇 년도입니까? 37년 된 겁니까?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물 20억에 나왔네요. 저런 물건은 이제 건물 가격은 이제 나오질 않고 거의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이것도 20억이네요. 20억. 자, 이렇게 매물대가 좀 나와 있습니다. 10억 9천.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난 4월 달까지 이렇게 거래 사례가 있네요. 16억 7천, 12억 8천, 16억 5천, 30억, 45억, 15억 5천. 자, 거래가 그래도 이 지역에 다중주택 내지는 다가구 주택이 또는 구옥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2022년도에도 거래 사례가 활발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11월, 9월,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33억 5천, 11억, 21억 9천, 38억 3천, 뭐 등등 다양한 거래 금액으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이버의 매물대와 이 지역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물건하고 우리 물건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201호 한 가구를 뺀 금액이 무려 15억 6천만 원에 35만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최저 매각 가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임차 보증금이 가격에 비해서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대 비교를 해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여러 물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물건하고 비교하기는 힘들고 내용 연수가 비슷한 물건하고 해야지만 지금 비교적 정확한 비교 가격이 나온다. 그것이 통상적이죠. 그래서 물건을 한 3개 정도를 살펴보니까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우리 물건하고 내용 연수가 비슷한 물건 또 인근 물건이었죠. 이 물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6,335만 원 토지 면적 기준이죠. 건물은 뭐 거의 내용 연수가 똑같기 때문에 상태가 다 양호한 것을 이제 확인하고요. 7,721만 원, 7,737만 원. 자, 토지 면적 기준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6,335만 원으로 비교해서 우리 매물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우리 물건은 2021년 12월 23일자죠. 결국엔 내용 연수가 똑같습니다. 자, 주변 매물 가격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물건의 매물 가격은 28억 5,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물건을 곧바로 우리가 매물로 내놔도 뭐 하자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매물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평가를 해봤고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가격대는 감정서가 해당 물건을 감정가격 또 최초 매각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례로 지금 평가한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 사례를 보니까 2022년 4월 3일자, 2022년 2월 25일자 비교적 최근에 거래한 금액이고 사용 승인일도 이 물건은 2021년 8월 13일자입니다. 오늘 분석하는 물건하고 내용 연수가 똑같은 물건으로 이렇게 사례로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을 보니까 61평 대지가 또 연면적이 한 130여 평 되네요. 자, 토지 면적 기준에서 평당 금액이 6,475만 원에 지금 거래 금액입니다. 토지 가격만 해도 평당 5,320만 원에 2022년 4월 3일자에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교 내용은 대지가 53평인데 토지 면적 기준에서 4천만 원인데 토지 가격 그대로 거래됐습니다. 여기 이제 단서가 건물 철거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건물 가격은 없고 토지 가격만 4천만 원에 거래됐다. 자, 이렇게 지금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건의 감정가격, 최초 매각 가격을 감정평가 기준을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 오늘의 최초 매각 가격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물건은 그럼 평가를 얼마를 했을까요? 토지 면적은 평당 4,130만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자,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이다.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5,320만 원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4,130만 원에 평가를 했다? 이건 누가 높은 가격에 평가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가격 평가 잘 해보세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실거래 예상 가격하고 비교를 해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거래 가격으로는 29억 1,8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자, 이 금액은 방금 봤듯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금액이고 바로 28억 5,500만 원은 주변의 매물 가격, 우리 물건하고 내용 연수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산출한 금액은 흔히 우리는 이제 객관적 금액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물건의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또 입찰 금액도 정해야 될 것이고. 자, 해서 결론적으로 임차보증금도 높은 금액이 지금 신고돼 있고 또 주변 매물대
또 실거래가 비교했을 때 이런 물건을 우리는 대박 물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평가를 해보세요. 자, 권리분석 핵심 요약을 해보니까 지금 매각 물건의 범위는 앞서 전부 다 확인했던 내용대로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에서 포함돼서 일괄 매각이고요. 임차인 권리분석 상당히 중요한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부담이 없고 또 임차인들 10가구는 또 그나마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때문에 명도도 그만큼 수월한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상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어서 깨끗한 상태를 확인했고요. 가격 분석 방금 해봤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면서 향후 높은 시세 차익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초초 대박 물건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물건을 분석을 해봤고요. 등기상 권리 분석도 해봤고 임차인 분석도 해봤습니다. 또 가격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임대 시세 또 매매 시세를 분석을 하고 임대 수익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가치 분석까지도 해서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